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국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6월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6월장에는 살얼음 걷듯 조심스러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모실 멘토와 함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6월 증시 공략해볼 만한 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삼루기법의 창시자로 소급 주포찾기 매매의 달인 이상로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거래일 만에 장중에 2100선을 이탈한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간에는 오늘의 또 이런 하락도 메르스에 대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던데, 자, 우리가 2003년도로 돌아가서 봤을 때도 사스가 크게 또다시 우리나라를 위협을 했죠. 그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렸어요, 사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빠진다, 이게 막 엄청 틀리고 이런 말은 또 사실 아닙니다. 그만큼 사스가 있을 때도 증시는 크게 흔들리고 난 다음에 움직였고, 그리고 지금도 메르스에 대한 공포 심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점에서 크게 낙폭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스가 어느 정도 발병 자체가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증시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자체가 메르스라는 부분으로 좀 더 커지면서 크게 하락하는 베팅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구간 자체도 단발적인 악재,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저가 권역은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의 주가가 오르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뒤에 아니면 6개월만 뒤에라도 증시를 봤을 때는 지금은 분명히 저가였구나. 그때 메르스 이상로 멘토가 얘기했을 때 그 메르스 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라고 분명히 후회를 하실 거예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에 분명히 이상로 멘토가 얘기했던 그 증시에 대한 상한선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게 꼭 미래의 뉴스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감기가 조금 심해서 목소리가 매끄러지 못한데요. 양해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르스가 아니라 목감기라는 거 한 달 뒤에 보면 알죠, 뭐. 계실지 안 계실지. 그러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메르스 공포 속에서도 놀라운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열렸는데요. SPG가 벌써 8.1%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아세아탁이 1%로 보유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디지털옵틱이요, 놀라운 수익률이죠. 70% 가깝게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도 물론 도달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세아베이스 마찬가지로 20% 목표가 터치했고요. 한글과 컴퓨터 0.5%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목표가도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네, 두 종목이 더 남아있는데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현대하이스코가 4.8%로 손절가 터치했고요. UIL 8% 손실입니다. 역시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운 수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AS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실 다 20-30% 났다가 또 빠진 종목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여러분들께 제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익 실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디지털옵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67.7%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200% 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2만 원 이상 가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200%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고 없고는 개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간이 그만큼 네, 그렇죠. 오래 개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뭐 분기당 한두 종목씩 200%, 300% 날리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옵틱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PD님 마음이겠죠. 제가 또 여기에 계속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네.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고 프로그램이 또 개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고 자 서울경제 사장님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이것을 300%, 200% 날아가는 걸 보고 싶다면 우리 방송 끝까지 유지해야겠죠.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200%. 날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종목 SPG 잠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에 지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평이하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도 좀 더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세아텍 잠깐 볼게요. 자, 아세아텍이 지금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또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데, 자, 우리가 이 자리였죠. 2,950원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3,480원. 약 지금 18% 가까이가 수익이 났는데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과정인데, 자,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세력 단가, 말 그대로 세력 단가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좀 더 큰 수익을 노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UIL이 손절이 나갔어요. UIL만 잠시 한번 볼게요. 네. 참 귀여운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귀여운데, 역시. 이게 역시, 네.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 같은 정말 다루기 힘들었던 종목군들 네. 이름만 들어도 딱딱한 디지털 옵틱 네. 이런 거는 정말 그래도 순종스럽게 잘 갔는데 불구하고 UIL 이름 상당히 귀여웠는데요. 이런 기업은 도리어 우리가 상당히 이게 다루기가 힘든 종목이었네요. 네. 자, 일단은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손절이 일단 나갔습니다. 손절이 나갔고 손절이 나갔을 때 이탈이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런 부분도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1차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가군역 매수, 저가군역 매도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났었고, 우리가 매매 복귀를 좀 해보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자체에서, 이탈이 지금 생겼다, 그죠? 바로, 주포 이탈이 나타나는 가격 권역이었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매도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 자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꾸준한 매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포가 일단은 잠시 이탈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탈된 주 이유는 이 기업이 안 좋아서 이탈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간에는 이 종목을 올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느껴서 주가를 좀 빼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시고 같이 매매를 덕분에 많이 하셔서 주가는 잘 가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밑에 군역에서 또다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올라가는 타이밍을 또다시 한 번 더 노리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아쉽게 손절이 됐지만 혹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가격 권역 13,7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로 수익을 더욱더 크게 고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는 장기 투자자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과감하게 손절 처리하시고 딴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오늘 UIL이 손절이 나갔던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그것보다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 종목이었네요. 이상로 멘토님이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요, 한라와 만도의 지주회사 한라홀딩스입니다. 네, 한라홀딩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라홀딩스 말 그대로 이제 한라와 만도의 이제 지주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면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대주주가 이제 정몽원 회장이죠. 정몽원 회장이 한라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22.9%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한라홀딩스가 이제 만도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도가 여기에 합병이 됐죠. 거기서 만도 안에서 만도 신소재, 만도 브로제, 만도 차이나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을 100%씩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나 당연히 이제 만도의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한라홀딩스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한라스테폴, 그리고 만도 헬라, 그리고 한라마이스터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한라마이스터에 대한 합병 자체가 7월 1일 날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합병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 있고, 이 정몽원 회장이 한라에 대한 지분을 또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이런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만도와 한라의 지주사, 그게 바로 한라홀딩스구나, 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이제 만도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지분율이 27.7%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첫 번째 그림 잠시 한번 보면요. 그러면 만도 이 회사가 수익성이 개선될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라홀딩스가 매출액 대비에 대한 0.4%의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도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 당연히 한라홀딩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드렸던 한라마이스터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전장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7월 1일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후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라에 대한 매출 자체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한라홀딩스에 대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러면 한라홀딩스가 정상적으로 범위 안에 들어왔던 게 2014년부터였어요. 그러면 2013년, 2012년이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고, 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2013년, 2014년, 2015년도 좀 더 지금의 업황적인 부분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2014년보다는 현재가 좀 더 경기 회복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저가를 어느 정도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혜인데요. 중국이 이제 중국의 로컬 메이커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자체 볼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트월이라든지 아니면 장안기차, 장안차라고 하죠. 네. 장안차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판매가 성장할수록 이 한라홀딩스에 대한 어느 정도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만도고, 만도의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한라홀딩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한라홀딩스가 주가상의 위치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는 한라홀딩스인데요. 실적 잠깐 조금 살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모습을 봤을 때, 자, 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를 비교했을 때는 네.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좀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60% 정도 빠졌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2014년 1분기에는 그 지분법에 의한 어느 정도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고 네.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1분기가 안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매출액이나 아니면 영업이익 부분은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던 부분을 본다면 지금 그 1분기가 저가권력은 분명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 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따집니다. 그 말인 즉슨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적인 매력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만도라든지 한라에 대한 실적적인 추이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라홀딩스에 대한 배당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라홀딩스 차트를 한번 열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주포도 찾아보죠. 네. 자, 일단 한라홀딩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주봉 잠시 한번 볼게요.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모습이죠. 이제 투매 권역 자체를 조금 찾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일봉상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위치가 이제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이죠.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그래, 요런 자리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밑에 이제 기간의 매수세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 기간의 매수세를 우리가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자, 이 권역, 이 위에 66,000원, 67,000원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가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또다시 매도가 나타나고, 여기서도 똑같이 매도가 나타나죠. 그러고 난데 이 바닥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나타나는데, 자, 똑같습니다. 이제 고가 권역에서의 매수, 저가 권역 매도,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단일 주체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요. 네. 거기 언제부터 이어졌었냐면, 바로 요런 자리, 투매가 나타났던 자리가 올라갈 때부터 지금 변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어느 정도 주포 자체가 드러나는 게 바로 기간의 모습이겠죠. 기간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죠. 현재가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조금 잡아본다면 손절가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잡으셔야 되는데, 자, 손절가는 66,800원. 66,800원이죠. 그래서 요 밑에 요 가격대죠. 요게 무너지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보자라는 거고, 1차적인 목표가는 77,000원. 그렇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 가격이 77,000원이면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거는 왜 비밀이냐면, 네. 자, 일단은 방송 중에는 제가 요 정도까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77,000원까지. 그리고 네. 그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가족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제가 지나고 났을 때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강의내나 아니면 공개방송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66,8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네. 손절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은 이 주포에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이 가격대를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네. 주포 이탈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탈, 이렇게 그렇죠. 매매 복귀를 해보면서 우리가 UI를 봤을 때도 그 가격,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설 때 큰 매도세가 나타날 때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위적인 하락 구간으로 다시 한번 돌입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 권역을 넘어서서 내려간다면 그때는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때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오늘의 종목 한라홀딩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이 77,000원, 손절 가격은 66,8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멘토들의 수익률을 공개합니다.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